안녕하세요. 오늘은 실존주의 상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 실존주의 상담은요, 다른 접근법들, 예를 들어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와는 관점 자체가 좀 달라요. 아, 어떻게 다른가요?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. 존재 자체요? 네. 그래서 뭐랄까,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거나 좀 외롭다, 소외감을 느낀다 할 때 그런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해주죠. 그렇군요. 그럼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로 보나요? 설명을 보니까 자기인식 능력이 있고 또 자유와 책임, 그리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또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.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되네요.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유와 책임,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유와 책임. 네, 인간은 본인이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.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. 아,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은 필수다. 그렇죠. 이게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,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분이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주체성, 아, 내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하는 감각을 회복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. 운전대를 직접 잡는 느낌이겠네요? 네, 비슷합니다.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도 좀 독특하게 봐요. 네.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. 보통 불안하면 나쁜 거, 없애야 할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정상적인 불안이랑 신경증적인 불안 이렇게 나눈다는 점이요. 맞습니다. 정상적 불안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관점이죠. 긍정적이요? 불안이요? 네. 예를 들어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. 죽음이라든지 선택해야만 하는 자유, 때로는 혼자라는 느낌, 또 삶의 의미는 뭘까 하는 그런 질문들. 네, 그렇죠. 누구나 겪는. 이런 실존적인 조건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불안을 실존적 불안 혹은 정상적 불안이라고 불러요. 이건 사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. 내가 뭔가 중요한 문제 앞에 있구나 하는 신호인 셈이죠. 아, 회피할 게 아니라 마주해야 할 신호군요. 그렇죠. 그런데 신경증적 불안은 좀 달라요. 이런 근본적인 고민과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.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게 아주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피하려고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가령 세균에 감염될까 봐 너무 걱정한 나머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계속 손을 씻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신경증적 불안에 해당될 수 있겠죠. 아, 그 정도의 차이가 있군요. 그럼 이 실존주의 상담의 강점은 역시 그런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, 의미를 탐색하게 해주고 또 내담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설 수 있게 힘을 준다는 점이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깊이 있는 철학적 기반 위에서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도록 돕는다는 게 큰 장점이죠.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개념들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. 구체적인 딱 떨어지는 기법보다는 철학적인 면이 강하니까요. 네, 그 부분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.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정형화된 상담 모델이나 기법이 막 풍부하게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그럼 실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, 그 깊이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. 상담 관계 자체를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아요. 이걸 비도구성의 원리라고 하고요. 비도구성. 네. 그리고 내담자의 내면, 그 주관적인 경험 세계를 아주 깊이 존중합니다. 자아 중심성의 원리라고 하죠. 또 지금 여기에서의 만남,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. 만남의 원리? 네. 심지어 삶의 위기조차도 단순히 극복해야 할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. 치료할 수 없는 위기의 원리라고도 표현해요. 와, 위기를 기회로 본다. 굉장히 심오한데요? 결국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군요. 그럼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법들도 있을까요? 역설적 의도나 탈수고 같은 것들이 언급되던데요. 네, 대표적인 기법들이죠. 역설적 의도는요, 어떤 증상이나 행동을 막 두려워하면 오히려 그게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, 있죠. 불안하면 더 불안해지는 것처럼. 바로 그럴 때 씁니다. 예를 들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에게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밤은 한번 절대로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세요.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. 잠들지 말라고요, 반대로? 네. 그 두려워하는 행동, 즉 잠 못 자는 것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보려는 시도죠.
아, 정말 역설적이네요. 신기합니다. 그럼 탈숙구는 어떤 기법인가요? 탈숙고는 어떤 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몰두하고 계속 생각하고 분석하는 상태, 거기서 좀 벗어나도록 돕는 기법입니다. 너무 깊이 파고드는 걸 멈추게 한다. 그렇죠. 과도한 자기 관찰이나 문제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방해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그 집착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서 다른 중요한 것이나 의미 있는 활동에 주의를 돌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너무 생각에 빠져 있지 않도록. 네. 오늘 이렇게 실존주의 상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삶에 피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, 뭐 죽음이나 고독 같은 것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그런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맞습니다. 결국 이 상담의 핵심은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또 주체적인 선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